Bread TV is doing amazing work and the right things for the state of Israel and for humanity. So thank you so much, Bread. You are amazing. Continue operating wonderful according to Christian values, Jewish values for a better humanity. Thank you so much. Continue with your good work. Shalom, dear brothers and sisters at Brad TV and all of your listeners, all of the people who have benefited greatly from these 10 years of ministry. Congratulations. This is Eitan Shishkov speaking to you from Israel. We have benefited greatly. You have meant so much to the people of Israel, and all the more so in our times of difficulty. You have blessed the youth of Israel and mean so much to us. Thank you from our hearts for being so connected with us. We love this heart-to-heart bridge from Brad TV to Israel, to the Fields of Wheat Ministry, and all of the congregations in Israel. We say, Toda Rabba, Kamsamnida. 한이의 암살 얘기를 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앞서서 일부에서도 그 암살 소식을 전해드리긴 했지만 중요한 건 이걸 누가 했느냐 이건데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이것은 이렇게 정밀 타격, 쪽집게 타격, 이스라엘만이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심증적인 생각만 갖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D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 기자님께서 보시기에도 이스라엘이 한 걸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봐야겠죠. 잠정적으로. 왜냐하면 시그니처가 딱 이스라엘 시그니처예요. 전형적인 이제 고난도의 타겟팅력을 보여줬고, 근데 역설적으로 이제 소고법으로 가면은 이제 만약 내부자 소행이라고 전제한다면 10월 7일 학살 테러에 반대하는 정파인데 이란과 그 대대세력내는 그런 정파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란 주적이 이스라엘밖에 없으니까 이스라엘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현재는. 뭐 미국이나 나토나 뭐 이런 데서. 그건 상관없죠. 아, 그래요? 미국은 이제 이란 어떻게 보면 응석바지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 일은 없죠, 미국이.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 모를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했다 그러면은 이게 아까 이다현 PD도 이란 밖이 아니라 이란 내부에서 아마 지상에서 이렇게 공격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랬다면 이스라엘의 누군가가 테헤란까지 잠입을 했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관영 매체의 공식 보도에 따르면 공습을 얘기합니다. 공습으로 때렸다고 그래요. 에어스트라이크죠. 테헤란 북부에 있는 군인 아파트에 이제 기가 오고 있었는데 한이에가 거기서 이제 공습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다 달라요, 보도마다. 그래서 이거 아직은 팩트가 이제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현재 있는 주장만 제가 열거하겠습니다. 이게 이란은 공습 주장을 얘기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 암살 쪽이 가깝다고 봐요. 내부적으로 침투해서 들어갔다 한 게 오히려 가능성이 높다. 폭격보다는. 그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법론으로 암살을 했던 간에 이거는 이제 이란의 심장부를 이스라엘이 꿰뚫어 보고 있다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게 좀 핵심인 거예요. 심리전적인 효과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한이가 죽기 직전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도 직접 만났고 또 대통령도 만났고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 이스마일 하니의 동선을 다 꿰고 있다가 혼자 있을 때 경호원하고 둘만 있을 때 공격을 했다라는 건데 이런 상황을 보고 이란의 대통령이나 또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나 야 여참은 나하고 있을 때 같이 우리가 공격을 당해서 나도 당할 수도 있었겠다라면서 굉장히 가슴 철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심리적 효과가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제거도 개인 암살도 중요하지만 그거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인 변화, 심리적인 요소가 있고, 그러니까 지난번 나탄즈 핵시설도 직접 이스라엘 때리지 않았잖아요. 그 옆에 있는 레이더 기지, 방공망 기지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것만 딱 그것도 통제 시설에만 딱 때렸단 말이죠. 이건 뭘 의미하냐? 우리가 언제든지 폭격할 수 있어.
요번에 맛만 보여준 거야. 일종의 심리전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비슷한 게 나오죠. 다윗이 사울왕 침소에 들어가서 그 옷만 딱 베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목을 딸 수 있었지만 너 봐주는 거야. 너 하나님의 그 어노인트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봐준 거지. 너 그거 안 했으면 죽었어. 이 강력한 심리적인 메시지예요. 그거를 지금 이란한테 선사를 한 거죠. 최고 지도자한테. 너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목도할 수 있어. 이거를 지금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 완전 손바닥 안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시 암살 제거 위협에 있어요. 그 핵심 테러 수배급 애들 이제 주변 분은 다 이제 도망가야 돼요. 이제 같이 있으면 안 되거든. 또 언제든지 가서 타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일종의 롱함이죠. 그래서 이제 그 대리 세력 수뇌부 주변부를 상시 조준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다가 요번에 그 저 이란의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 때문에 그걸 축하하는 자리에 지금 하마스 또 헤즈볼라 이슬라믹 지하드 PIG 거기다가 또 이제 후티 반군 지도자까지 죄다 아주 그 저 이 문제 될 만한 인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던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역시 이 사람들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이게 제가 이스라엘의 시그니처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이게 상징성이거든요. 이거는 약간 일종의 어떤 콘텐츠 같은 게 상징성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요번에 올림픽도 상징성 이상하게 만들어서 망했지 않습니까? 파리 올림픽도. 요 암살 그냥 하는 게 그냥 제거가 아니에요. 심리적 공포를 딱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물론 그 요번에 그 아까 이다현 PD가 했던 헤즈볼라 공격도 마찬가지 같은 날에 이루어졌어요. 보도 시차가 있어서 그렇지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란 신임 대통령 취임식이에요. 여기 이제 대리 세력들 그 수개급들 다 모인 상태에서 이제 제거를 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건 엄청난 이제 경고 행위죠. 왜냐하면 그 지금 최근 그 이란 재매체 보도에 따르면은 아까 얘기했던 군인 아파트에서 뭐 암살당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상은 대통령 국내 별관입니다. 이게 이제 제야 매체에서 이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제야 이란 매체에서 그 이른바 그 다바디 컴플렉스라고 그 대통령 궁 안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이걸 뭐냐면 이제 그 사실상 항해일 같은 경우는 활동을 이제 터키에서도 하고 이제 카타르에서 오가면서 이제 테러 지휘를 하는데 이란에 카타르에 있을 때 제거한 것이 아니고 이란에 있을 때 제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상징성이 뭐냐면 이란의 그 어떤 뭐 너네들이 대리석에 본 거지 안에서 너를 내가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고 요게 이제 이란의 자존심에 엄청난 스크래치를 준 것이죠. 그래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게 이란이 과연 대리 세력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퀘션 마크가 걸리는 거예요. 대리 세력 통제가 힘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란에 갔더니 우리 그 중심부에서 우리가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순회급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말 안 듣는 대리 세력 간에 또 그 치열한 정파 싸움이 있거든요. 안에서. 그런데 여기서 이란의 그립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 IRGC 핵심 책무가 뭐냐면 이런 대리세력 관리하는데 이 대리세력 관리에 균열이 있는 걸 요번 사건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란은 이스라엘을 지금 지목하고 있어요. 예. 어떻습니까? 우리 조 기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 같습니까? 최근 보도, 그러니까 오기 전에 막 보는데 IRGC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요번에 이제 금요일 날 장례식 치른다고 해요. 그 한의회를. 그럼 장례식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보복은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형태의 보복이 앞서서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이제 미국과 상의한 이제 약속 대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근데 나름대로 이게 좀 자기 위신 챙기는 정도의 수준을 하지만 너무 확전을 가지 않는. 왜냐하면 미국이 그걸 방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나탄즈 핵시설 공격하고 비슷한 양태의 그런 그 전에 이미 뭐 그 드론 공격으로 수백 발을 쐈지 않습니까? 다 이제 제거 막아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이번에도 비슷하게 약속되는 형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 크게 전면전이 일어날 상황은 아니군요. 대선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게 그 이스라엘의 정보 당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걸 한 일이라면은 정보 수집 능력 그리고 정밀 타격하는 그 작전 수행 능력, 아 이거는 뭐 영화보다 더한 그런 그 이 상황인데 조 기자님 보시기에도 정말 감탄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대한 약간 미스가 있어요. 신화적으로 너무 막 전지전능한 사람처럼 이렇게 묘사하는데 근데 10월 7일 학살을 못 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물론 모사드가 실질규명한 점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란 내부의 반정부 세력과 이스라엘과 결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왜냐하면 우리 자꾸 대리 세력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란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취약해요. 그 신정 체제가. 그러니까 특히 뭐 히잡 시위로 촉발된 반정부 시민들과 또 다양한 소수 민족들이 있거든요. 그 현 시아 정권에 대한 그 불만이 굉장히 폭주한 상태고 그게 폭동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집회 시위뿐만 아니라 자생적으로 내부 태업 그 사보타지 공작도 일어나고 있어요. 막 시설 부시고 막 이러는 것들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란 내부의 그 순수 불만 세력, 테러 세력은 좀 달라요. 이거 테러 세력하고 좀 다르고 내부 불만 세력하고 반대 세력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결탁된 게 아닌가라는 하나의 인디케이션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방송하기 전에 그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하마스의 수장 이스마일 하니의 암살 과정에 억압적인 이란 체제에 불만을 품은 현지인의 조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제기됐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이스마일 하니에가 없는 하마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먼저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뭐냐면 이제 누가 되든 목표는 변함이 없어요. 이스라엘 방면이에요. 리버트 투 씨인데 그건 변화는 없는데 그러면 이제 그들만의 이제 쟁점이 뭐냐면 그 대외 관계를 얼만큼 노련하게 조율할 수 있는가에 이제 새로운 사실상 이 사람 그 정치 총국장이니까 사실상 리더거든요. 그 대외 관계를 노련하게 조율할 인사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외신에서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외신에서는 이 한이에이를 약간 어떤 온건파 협상가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건파 협상파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서방에 대한 온건파 협상파를 얘기하는 건데 그건 아니고 자기들끼리 대외 관계라고 하면 일종의 테러 외교죠. 그러니까 이란과 헤즈볼라의 관계가 얼마나 좋냐 나쁘냐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건파라는 것이 대서방 온건파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테러 파이낸싱, 그 테러 돈 타오는 거잖아요. 그 돈 해가지고 테러 저지른 일을 하는데 그걸 얼마큼 원숙하게 수행할 수 있느냐. 이른바 슈트 입은 정장 입은 테러리스트죠. 그럼 여기서 온건파를 뭘 의미하냐면 테러 금융 전문가, 테러 세력 사이에서 관계가 얼마나 원활하냐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한 2명의 후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칼리에드 마샤 온건파로 분류되어 있고 이 사람은 이란과 헤즈볼라 관계에서는 약간 좀 불편했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게 최근에는 좀 회복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터키 카타르하고는 좀 우호적 관계.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PA의 수반이 아바스하고도 우호적 관계라고 해서 이 사람이 가장 될 그 대외 창구로서는 이 사람이 될 그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칼리 알 하야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국제관계가 돈독해요. 여기서 얘기한 국제관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테러리스트들하고 관계가 사이가 좋냐. 그러니까 2011년 시리아 내전 때는 이란하고 헤즈볼라하고 척졌는데 최근에 또 관계가 회복이 됐고요. 이란과 아사드 관계도 다 회복됐고 뭐 예를 들어서 저기 피해 당국과 터키, 카타르하고는 관계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기준점으로 해서 이 둘 중에 하나가 낙점이 돼도 이스라엘한테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거는 그 기존과 똑같다라는 거죠. 누가 돼도 상관은 없다 이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예. 다 대봐, 다 없애버리겠어. 뭐 이런 그리고 거죠. 오히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하고 대척점에 있는 게 강경파, 초강경파 신화르예요. 그 다음은 이제 야전 전쟁 지도자니까 그쪽 동네에서는 그 사람의 행보가 제일 관심사죠. 시나르가 그때 그 하마스 지하 터널로 도망가는 장면을 뒤에서 찍어가지고 귓볼이 뭐 시나르다 아니다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랬던 인물이에요. 예,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하마스 최고로 등극하느냐, 요게 관전 포인트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외부에서 테러 금융이나 테러 군수 지원을 잘 이른바 이제 대외 협력 업무부장이에요. 그 사람 할 역할들이 지금 수반이 할 역할이 그걸 잘하는 거지. 신화로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이들과 이렇게 대척해서 보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지도자 하려면은 돈을 많이 끌어와야 되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엔 다 테러리스트, 뭐 깡패 그런 애들이지만 그들 안에서도 또 룰이 있죠.